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마광숙은 그런 박정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혹시 이 사람, 어르신이 말씀하신 첫사랑 맞으세요? 작게 내민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그녀의 기억 속 어렴풋한 그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박정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입술이 말라갔다. 이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야. 한마디에 마광숙의 눈빛이 깊어졌다. 박정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었어. 그리고 가장 아팠던 순간이기도 했지.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박정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반세기 전의 일이었다. 1970년대 초 서울법대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다. 말수가 적지만 늘 따뜻했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 그 청년은 장래가 촉망되는 고시생이었고 박정수는 그와 짧지만 깊은 사랑을 나눴다. 아버지는 늘 반대하셨어. 그 사람 집안이 농촌이라서 우리 집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던 걸 알게 되셨을 때 사흘 동안 방에 갇혀 있었지. 박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고시에 붙기만 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버텼어. 그러나 세 번째 고시에서 낙방한 날, 그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박정수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의 소식을 들은 적 없어. 나도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기 두려웠는지 어느 순간부터 기억나지 않더라고. 말끝이 흐려지는 박정수의 얼굴에 고된 시간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였길래 어르신이 아직도 그토록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얼굴이 자꾸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지? 며칠 뒤 마광숙과 한동석은 박정수 몰래 서울대 도서관을 찾았다. 당시 법대 졸업 앨범을 열람하고 졸업생 명단을 살폈다. 수십 년 전 흑백 사진 속 이름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손글씨.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때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이름은 장호영. 마광숙은 앨범을 덮으며 생각에 잠겼다. 장호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날 밤 그녀는 공주실에게 그 사진을 건넸다. 엄마,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어? 공주실은 무심히 사진을 받았다. 그러다 시선이 멈췄다. 손끝이 잠시 멈칫했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야 이 사람? 젊었을 때 내 외삼촌이랑 아주 닮았네. 마광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이에요? 그래. 어릴 적 너랑 찍은 가족 사진에도 이런 표정이 있었지. 잠을 이루지 못한 마광숙은 이튿날 박정수에게 다시 찾아갔다. 혹시 그분 이름이 장호영 아니었나요? 박정수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장호영 맞아. 그 이름이었어. 어떻게 마 대표가 그걸?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졌던 이름이 한순간에 떠오르자 박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줄은 몰랐어. 진실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정수의 첫사랑 장호영은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사를 치렀고 그가 바로 공주실의 큰 오빠였다. 공주실은 조용히 박정수에게 말했다. 여사님이 말한 장호영이 제 큰 오빠였어요. 광숙이 외삼촌이죠. 오빠는 고시 낙방 후 고향 내려왔다가 고향에서 올케 언니를 소개로 만났고 순하게 살다. 광숙이가 5살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광숙이는 기억이 거의 없죠. 순간 박정수는 무너졌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장미애가 장호영의 여동생이었다는 게, 마광숙의 외삼촌이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박정수는 다시 오열했다. 난 평생 그 사람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의 조카가 내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공주실은 말없이 박정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박정수의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박정수의 진심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오라버니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된 것도 고마웠다. 며칠 뒤 한동석과 세 사람은 장호영의 묘소를 찾았다. 박정수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호영씨, 나왔어. 드디어 당신이 남긴 선물을 만났어. 호영씨 여동생도 만나고 조카 광숙씨 참 예쁘게 잘 자랐더라.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어르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품고 계셨던 사랑, 우리가 함께 간직해 드릴게요. 박정수는 그날 술도가에서 마광숙과 공주실 사이에 앉았다. 공주실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오빠가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여사님이라니.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당신도 몰랐겠지. 안타깝고 외로운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된 서글픔이 컸다. 공주실은 박정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엔 낯선 공감과 조용한 연민이 스며들었다. 해질 무렵 독수리 술도가의 거실은 온기가 가득했다. 하루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그 공간은 어느새 사람 사는 집의 온도와 냄새로 가득 찼다.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 형제들이 각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부엌에선 문미순과 지옥분이 분주하게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이며 손을 멈추지 않았고 조리대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박정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낯선 온기에 천천히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에겐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사는 집의 풍경이었다. 모두의 대화가 얽히고 설켜 분주한 와중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분명 존재했다. 어르신, 형수님이 직접 빚은 막걸리예요. 오천수가 박정수 앞에 잔을 내밀었다. 박정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내 잔을 들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여 막걸리를 한 모금 넘기자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과 익숙한 향이 혀끝을 스쳤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듯한 그 향에서 누군가의 기억을 떠올렸다. 부드럽네요. 박정수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마광숙은 작게 웃었고 공주실은 아무 말 없이 박정수를 바라봤다. 이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어르신,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오빠 첫사랑이면 언니지 뭐. 정수 언니. 정수 언니 좋다. 공주실은 팔짱을 끼고 투덜거렸지만 말끝엔 어딘가 모르게 미소가 묻어 있었다. 박정수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낯설지만 싫지 않은, 오히려 오래도록 기다려온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다. 식사가 끝나자 오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오흥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말했다. 아냐, 내가 할게. 요즘 설거지 폼 장난 아닌 거 알지? 곧이어 오범수가 벌떡 일어나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얹었다. 형이야말로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느라 지쳤잖아. 오늘은 내가 하게 해줘. 막내 오강수는 그 셋을 번갈아 보다가 팔을 걷어붙였다. 형들, 젊은 내가 할게. 체력은 아직 내가 제일이잖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방으로 몰려가는 형제들의 뒷모습을 박정수는 조용히 지켜봤다. 서로 미루는 듯 하면서도 기꺼이 나서는 그 모습에서 박정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 가족의 온기 속에서 들리던 엄마와 아버지의 목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이 교차하던 식탁의 풍경이 문득 겹쳐졌다. 이 집은 늘 이렇게 시끄럽나요? 박정수는 다소 쑥스럽게 물었고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늘 이래요.
복작복작 시끄럽고 북적북적 정신없죠.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박정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스름 저녁빛이 살며시 거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도 이런 집을 좋아했을 거야. 어쩌면 나도 이런 집이 꼭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한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정수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낸 순간이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박정수의 손등을 감쌌다. 말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낯선 방, 낯선 이불 안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 밤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잠결에 들려오는 웃음소리, 문미순의 웃음, 오흥수의 성대모사, 오범수의 농담, 오강수의 투덜거림이 희미하게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지난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박정수는 처음으로 문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문 너머에서 그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꽤 오래도록 잊고 지낸 아주 따뜻한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 순간 박정수는 비로소 알게 됐다. 자신이 왜 마광숙에게 그 사진을 내밀었는지, 왜 아직도 장호영의 이름을 가슴에서 지우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가족의 소란스러움이 그토록 위로가 되는지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쩌면 나 지금 다시 살아가는 중일지도 몰라. 시끄럽고 북적이는 식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 그게 바로 이 소란스러운 가족의 온기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50년 만에 찾아낸 첫사랑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은 그녀 곁에 있었다. 그리고 한동석. 동석을 빨리 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